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종시에 이제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이 세종 자이더시티에 관심이 많고 이 청약 일정을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현재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일정은 지금 확정이 안 됐지만 조만간에 분양을 할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청약을 이제 준비하시면서 본인에 맞는 청약 전략을 준비를 하시고 Q&A 부분도 잘 점검을 하면서 이 청약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종 자이더시티의 이제 특징은 대형 평수 위주로 이제 공급을 하고 공급되는 타입이 많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청약 전략을 잘 짜시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청약 준비를 해야 되나, 처분 조건부 1주택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청약 전략을 짜야 되나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의 청약 케이스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84평에만 관심이 있고 특별공급에 이제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특별공급 중에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청약을 하시면 되고, 특별공급에 이제 신청 조건은 되지만 당첨을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8호 초과분의 이제 일반 1순위 청약도 동시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1순위만 청약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케이스별로 점검해야 될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로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특별공급만 신청하시는 분들은 특별공급 중에 기관 추천, 신혼부부,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4평형만 해당이 되고, 다자녀 가구 특공이랑 노부모 부양 특공 같은 경우는 8호 초과분에도 일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특별공급을 신청할지를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공에도 해당되고 생애 최초에도 이제 해당되는 분들은 두 개 중에 어떤 특별공급을 선택할지 결정을 하셔야 되고, 생애 최초 특공에도 해당되고 다자녀 가구 특공에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특공에 신청을 할지, 어떤 평수에 이제 신청을 할지를 미리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특별공급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이 청약할 타입을 선정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있는 상태에서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되면 단지 배치도나 동별 배치도, 평면들을 살펴보시고 본인이 청약할 타입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다자녀 특공이나 노무부양 특공 같은 경우는 8호 초과도 가능하기 때문에 8호 초과분을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청약 예치금을 상향해서 입금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에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특별공급 중에 두 개를 청약하게 되면 둘 다 무효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지역별 예치금액에 대한 부분도 간혹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예치금액은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시에 계신 분들은 기타 시군 금액을 참고하시면 되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타 광역시 금액을 참고하시면 되고, 서울 부산 같은 경우는 서울 부산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8호 초과분에 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특공을 신청하실 분들은 예치금을 상향해서 입금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특별공급에 당첨에 불확실한 경우 일반 1순위 청약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공급 신청은 84 타입에 이제 신청을 하고, 일반 1순위는 8호 초과분에 신청하는 케이스입니다. 특별공급 당첨에 확신을 못하고 8호 초과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전략을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 8호 초과분 같은 경우도 가점제가 이제 50% 적용되고 추첨제가 이제 50% 적용되기 때문에 이 무주택자분들이 8호 초과분에서도 확률상 유리합니다. 이런 케이스 경우도 특별공급 중에 일단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본인이 이제 청약할 타입을 잘 이제 선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이제 청약 예치금을 확인하시고 8호 초과분에 해당되는 청약 예치금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공급이랑 일반 1순위를 청약을 했는데 이 두 개 다 이제 당첨이 되는 경우는 특별공급에 대해서만 유효 처리가 됩니다. 일반 1순위 청약은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8호 이제 초과 타입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공급을 포기하시고 일반 1순위 청약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8호 초과분에만 관심이 있어서 8호 초과분에 대한 일반 1순위만 청약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무주택자분들이 일반 1순위만 청약을 하게 되면 가점제 50%에서 한번 경쟁을 하고 추첨제 50%에서 또다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의 이제 청약 예치금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신청을 고려하는 그 평수의 청약 예치금을 미리 이제 예치를 해 놓으셔야 되고, 청약하실 이제 평수, 청약할 이제 타입을 미리 이제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을 확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종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는 8호 초과 물량이 12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처분 조건부에 1주택자분들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1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 전략을 더 이제 세밀하게 짜셔야 되는데, 1주택자분들이 청약할 수 있는 평형은 8호 초과분의 그 50% 추첨제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1주택자분들이 8호 초과 물량 중에 50% 이제 추첨제에 청약을 한 케이스여도 추첨제 이제 대상 물량 중에서도 75%는 무주택자한테 이제 우선 공급이 되고, 여기서 떨어진 무주택자분들이랑 이 처분 조건부 1주택자를 합쳐서 나머지 수량인 25%만 이제 추첨해서 당선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처분 조건부 1주택자분들은 확률적으로는 당첨 확률이 가장 이제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조건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할 타입 선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입주 6개월 내에 처분한다는 이제 처분 서약을 하고 신청하신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1주택자분들이 청약 신청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분양권을 소유하신 분은 청약이 이제 불가하고, 이 소형 저가주택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청약이 가능한데, 1주택이 있으면서 소형 저가주택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청약 자체가 불가하다는 걸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소형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민영주택 신청할 때 무주택으로 이제 봐주지만,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형 저가주택을 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 해당이 안 돼서 청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몇 가지 청약 전략을 설명드리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언급을 해드렸는데,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이 이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이제 혼동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형 주택이랑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형 주택은 전용 면적이 20제곱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딱 한 채만 이제 소유한 경우에 무주택으로 이제 인정되고 금액 제한이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제 소형 저가주택인데, 전용 면적이 이제 6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딱 한 채만 이제 소유한 세대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지방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청약시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이나 민영주택 같은 경우 모두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소형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 대해서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고, 민영주택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유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세종 자이더시티를 이제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유주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형 저가주택에서 가장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소형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소형 저가주택 한 채만 이제 소유했을 때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이 한 채가 있고 소형 저가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 해당이 안 돼서 추첨제에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약하실 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60세 이상 이제 부모가 주택 소유 시에 무주택을 인정하는 여부가 케이스별로 다릅니다.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고, 특별 분양 중에서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노부모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인정돼서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없다는 걸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부모의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부분 때문에 가점제니 부양가족 점수를 계산할 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이제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 계산에서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 점수에는 합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부모가 이제 소유한 주택이 소형 저가주택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정확한 모집 공고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세종 자이더시티 홈페이지가 이제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참고할 내용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Q&A 부분이나 이 부적격 사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청약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무주택 기간 이제 부적격 사례 해가지고 사례가 이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무주택 기간은 30세 시점부터 이제 산정이 되고 예외적으로는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만 혼인 신고 시점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는 거.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아파트를 이제 소유한 경우에 본인도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거. 60세 이상인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이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거지 본인이 이제 60세가 넘었다고 무주택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청약자랑 배우자가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그 배우자의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인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약자는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 분양권에 대한 부분인데 2018년도 12월 1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된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는 이 분양권도 이제 주택을 이제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이제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실수하지 않게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 부양가족 수에 대한 이제 부적격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양가족 수 부적격 사례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참고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5가지 이제 사례를 이제 나열을 해 놨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청약자 이제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이제 제외된다는 거. 그리고 오늘 언급된 내용도 몇 가지가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부모가 이제 60세 이상으로 무주택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수에서는 이제 제외된다는 거. 그리고 부모가 이제 무주택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이제 본인이 세대줘야 된다는 거랑 직계전속과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가 돼야 되는 거. 이 2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부양가족에서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 점수에 포함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자녀분이 만약에 이제 30세 이상인데 미혼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에 1년 이상 함께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양가족 점수가 한 명당 지금 5점으로 상당히 지금 많은 점수이기 때문에 이 청약 당첨된 이후에 이 부양가족 수에서 부적격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청약하실 때 면밀하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종 자이더시티 이제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평수 위주로 공급이 되고 추천자 물량이 있다 보니까 가장 관심이 많은 층이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신 해당 지역에 해당되는 1주택자분들입니다. 기존에 세종시 아파트 값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고 넓은 평수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약자분들이 관심이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이제 해당 지역에 해당되는 무주택자분들도 당연히 이제 관심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의 인근에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대전, 충남북 중에 청주, 아산, 오송 이런 인근 지역에 있는 1주택자분들도 관심이 많이 있고 무주택자분들도 이 아파트 청약에 관심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지만 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분들보다는 1주택자분들이 더 관심이 많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청약 선호도를 살펴볼 때 8호 초과분에 대한 이 추첨제 경쟁이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청약 전략을 짜실 때도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종 자이더시티 같은 경우 청약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을까 한번 살펴보면 당연히 1순위로 당첨 확률이 가장 많으신 분들은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입니다. 가점제 이제 신청을 해서 경쟁을 하고 이 추첨제에서도 75%는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이 되고 나머지 25%에서 또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확률적으로 유리하신 분은 세종시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확률이 많으신 분은 역시 이제 세종시 해당 지역의 처분적급 이제 1주택자분들이고 그렇지만 아파트 이제 청약을 하고 당첨자 발표를 해보면 확률이 높다고 꼭 당첨되는 건 아니고 확률이 이제 적으신 분들 중에서 당첨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분들이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추첨제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만 추첨제에서는 누군가는 이제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전에 체크하실 거 잘 체크하시고 청약 전략을 철저하게 짜시게 되면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집권고가 확정적으로 나와야만 정확한 이제 청약 전략을 수립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 사전 준비 과정으로 본인 전수에 맞는 청약 전략을 미리 잘 구상하시는 게 청약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